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효과가 없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추진되고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승리를 결의하며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잘못된 도로구조가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이 어촌계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조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자원 조성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방류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종폐를 바다에 뿌려 그 수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어촌계는 납품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사들인 소라 32톤을 방류하는 것처럼 속여 사진만 찍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소라 방류 사업은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뤄졌지만 소라는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라는 양식 아니에요. 그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채취를 하면 저희들은 그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가져오거든요. 또 방류되는 소라는 대부분 7cm 이상이어서 뿌린 뒤 바로 잡아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 조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류는 내일 잡아보는데 자원 이식 효과도 전혀 없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녀들은 돈을 돌려 환수해라 하지만 돈을 줄 수는 없고 예산이 보조금으로 뿐 잡지 못해놨어. 이래. 소라뿐 아니라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등의 자원 조성 사업이 해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난 5년 동안 도내 20여 개 어촌계에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어촌계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관련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2명, 소라 납품업체 대표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촌계는 소라 방류 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납품업체와 짜고 해녀들이 나눠 가졌으며 담당 공무원들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승리를 결의하며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는 정당 간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선에 앞선 후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선거체제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도지사 경선은 김경택, 김방훈, 양원찬 예비후보와 우금민 지사의 4파전 구도 속에 원희룡 전 의원의 차출론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를 뽑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한 제주, 더 발전하는 제주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려 합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김재윤 도당위원장 체제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 10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구이범 예비후보와 김우남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기회가 바로 육사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인재 영입에 주력하는 가운데 강상조 전 서귀포 시장과 신구범 전 지사의 경선이 예상됩니다. 다른 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들이 찾는 인재는 16년 총선과 17년 대선까지 긴 안목을 보고 찾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선에 진출하려는 후보들 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아야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제주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취업이 굉장히 곤란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육지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행기 표가 좀 부담이 돼서 올해 지방선거 의제인 정책 어젠다는 무엇인지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책선거 추진협의체가 최근 3차례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순위에는 청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올랐습니다. 2순위로는 국가 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있는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노력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교육 활성화와 한중 FTA 대응, 복지 안전망 구축과 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과 공항 인프라 확충, 특별자치도 완성과 환경 보전 등이 정책 어젠다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선거 10대 정책 어젠다를 도내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담고 그거를 전달해 드림으로써 각 정당에서 더 활발한 그런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혈연과 지연의 괜당 문화가 판가름했던 지방선거가 이번에는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늘까지 제주도지사 선거에 6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교육감 선거에도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선거에는 34명, 교육의원 선거에는 1명이 각각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과 문자메시지, 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로 구조가 사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급제동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합차에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 새 보행자 사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는 데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은 무방비잖아요. 차도 지나가 저렇게 사람도 가고 또 차도 사람 보면서 그냥 또 지나가고 멈춤이 없어요, 여기는. 애월읍 하기 1위 일주도로. 마을 안길에서 나오는 도로와 4차선 도로가 만나는 예각 교차로인데다 직선 도로가 굽어 있어 보행자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도 지난 22일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 들어서 발생한 180여 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잘못된 도로 구조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예골투성읍 사가 등 15개소대에서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선 전보다 약 70%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160여 곳.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도로 구조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행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노인 일자리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59살 조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60살 이상 노인 30명을 고용한 뒤 21명만 일했는데도 모두가 일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1,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벌금 150만 원을, 대표이사 46살 송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철인난을 겪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10,000톤이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민주당 김은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제주산 월동무 2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추가로 10,000톤을 격리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농안기금을 활용해 제주산 월동무 3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2,000톤을 수매해 비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올해 제주 4.3 평화상을 제정하고 4.3 진실규명과 국내외 평화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외 인사로 제주 4.3 평화상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제1회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4.3 당시 의인과 상생 사례, 통합 위령제 운영 과정 등을 정리한 제주 4.3 화해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근 4.3 추념일 지정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족회가 찬성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내일까지 제주시청과 제주공항 등에서 4.3 추념일 지정 찬성 서명운동을 받은 뒤 안전행정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4.3 연구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김상철 제주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4.3 연구소장에는 유철인 제주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4.3 추념일 지정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박찬식 고문을 출당하고 제명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박찬식 고문은 4월 3일은 남로당이 지서를 습격한 날이므로 추념일을 다른 날로 바꾸고 4.3 평화공원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 이외의 위패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인터넷 신문에 실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우도면 영일동 포구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65살 고모 할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주민 의견이 빠진 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반기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3개 후보 지역의 지역 발전 계획을 공표한 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동지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공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대정읍은 지난해보다 8.3% 올랐고 성산읍과 남원읍은 4.5% 올라 동지역 평균 상승률인 3.3%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올레길 주변의 상업시설과 귀농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외화 환전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외화 매입액은 5억 9,880만 달러로 재작년에 비해 48%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카지노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일반 환전 영업과 호텔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는 77% 증가한 반면
일본 엔화는 16.4%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30만 명으로 재작년보다 39%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의 실질 재정권 확보와 인사권 확대 등 5대 핵심 과제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2항 등 58개 일반 과제에 대한 서류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거친 뒤 오는 6월 종합 진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